영영의 최강 시사.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단식 농성 9일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민변의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윤봉남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봉남입니다. 이게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뭐가 가장 걸림돌인지 그거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특수본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진상이 밝혀지지 못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고 책임 규명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의 피해 구제나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 이게 개요입니다. 예. 근데 지금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죠? 지금 이제 내년 4월이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4월이면 끝나죠. 예. 그런데 현재 행안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고 전혀 여야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21대 국회 끝날 때 폐기가 될 운명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총선 전국으로 가면 흐지부지 된다. 가을 이후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내년 올해를 넘어서게 되면은 법안 처리가 쉽지 않게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민주당이 지정을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이게 폐기되지 않고 사실은 원래 일주기 안에 10월 29일 안에 하게 해달라가 원래 요구였는데요.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적어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하게 되면은 올해 안에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몇 개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에서는 3단계의 시간의 최소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안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90일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원회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보다 1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정한 수치를 넘어서면 하여간 상임위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패스트트랙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이전 단계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은 신속안건으로 말하자면 120일을 채우지 않고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법사위라든가 본회의에 90일, 60일을 최소한, 그러니까 5개월 정도의 최소한이고요. 그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의 행안위 기간까지를 합치게 되면은 6개월 안에 통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올해 안에 통과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가정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워낙 여당이 지금 아예 의논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의논조차 안 하고. 아예 무슨 조항을 바꾸자 하고 제안을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여야 합의가 진행이 될 텐데, 아예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이제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안전판이라도 필요하다. 적어도 합의가 안 됐을 때의 보완 장치는 필요하겠다. 이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여당은 이것 자체의 논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 말로는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하는데요. 정쟁한다. 그 정쟁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런 게 아마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 여도 야도 없이 해야 될 조사를 왜 오히려 여당이 이걸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냐. 이걸 오히려 여당이 정쟁화하고 있는 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의 기구의 진상조사,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진상이 규명이 안 된 건가요? 이제 특수본 수사에서는 군중 유체화라고 결론을 맺었는데요. 군중이 그렇게 해서 유체화까지 되게 된 과정, 원인,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할로윈 데이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인파 관리 대책을 못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당시에 그 집회 시위 관리 때문에 말하자면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뒤에 마약 부검이나 마약 수사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파 관리를 하지는 않고 마약 수사관만 50명 대거 급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뭐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마약 수사관들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상황이 그렇게 뭐 안 좋은 거를 봤다면 누구한테라도 연락을 맞습니다. 상부에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관들이 뭘 했는지 배치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인파 관리 문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희생자들의 그 사망 판정 이전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유가족들은 나 다녀올게 하고 나서는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이나 가족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CPR은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영국의 힐스버러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힐스버러에 참사가 났는데요. 거기에서 96명이 사망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10몇 년 뒤에 진상조사를 한 결과 구급차가 40대가 왔는데 한 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구조 구급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은 그중에 41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 구급 활동이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망 시각을 판정하는 것은. 그런 정보가 전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수사와는 또 다른 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급일지 일부만 그것도 아주 이후 시점에 일부만 주고 말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이게 유가족들의 간절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임재 전 경찰서장이죠.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헬로윈 참사 전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또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정확히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둘 중에 한 명은 허위 진술인데요. 그러니까요. 누가 허위인지를 밝히려면은 하위 실무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나 수사를 해야만 될 텐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법정에서 그냥 누가 거짓말하는지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하고도 참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도 이게 뭐 한쪽에서 정쟁화시킨다 아니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그 진상 규명에 크리티컬한 이것도 타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놓쳐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 참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랑 비교해서. 세월호 참사는 근데 과학적인 선체 침몰의 원인 규명, 과학적인 규명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반면에 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그런 원인 규명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 그리고 또 당시 대처나 재난수습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그게 더 핵심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CCTV라든가 당시 진술이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다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재판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팩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나요?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그 진상조사보다는 이제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중대본을 언제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게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자기 책임을 다했는지 이게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중대본이 4시간 후에 사고 4시간 후에 참사 4시간 후에 구성이 되었고 국무총리 주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행위를 못한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도 뭐 예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령 예견을 못했다 해도 그렇게 많은 구조신고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대응 못했다. 이거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 6시부터 구조신고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 남았는데요. 국회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당부하고 싶은 점 있으세요? 그 여당에게 촉구하고 싶은 게
지난 2월 5일 100일 추모제 때 국회에서 이 추모제를 하면서 헌화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사 다시 말해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실 것을 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우입니다. 실명 전에도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KBS 안에 3라디오?